자, 공부합시다. 자, 부정적분을 우리가 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x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지 fx라고 할게요. 이 아이를 제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3의 x 플러스 4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얘를 미분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걸 제가 라지 fx의 프라임 x이긴 한데 원래는 이건데 제가 이 편의상 이렇게 그냥 표기를 할게요. 그냥 약속이야.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2의 x 플러스 3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쵸?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2가 되긴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만들어지는 함수를 계산하는 것, 이 녀석은 이 아이의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든 연산식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곱을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 거듭제곱근을 배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중학교 3학년 때는 제곱근만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제곱근을 배웠죠. 우리가 곱셈 공식에 전개가 있으면 인수분해가 있어요. 맞죠? 무슨 말이에요? 수학에서는 항상 모든 연산에 따르는 역연산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미분도 당연히 역연산이 존재하겠죠. 단순해. 그냥 거꾸로 가면 돼. 미분했던 그 과정을 그냥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자. 누군가 우리한테 이 아이를 쉽게 가볼까요? 4x 플러스 5 이렇게 줬다 치자. 그래놓고 얘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2x의 제곱이 되고 5x가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이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 자리, 상수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요 자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주가 특기는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 미분에서는 상수를 소거해버리니까 우리가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보통 우리가 상수를 C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번에는 대문자 C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이 미분의 역연산을 우리가 적분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아이를 적분해서 이런 식을 만들었어요. 이때 요 녀석 적분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상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적분 상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를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C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우리가 이 아이를 적분해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요 부분, 그렇지? 여기는 명확하잖아. 우리 명확하게 자신할 수 있잖아. 이거 나온다는 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 단지 얘를 모를 뿐이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볼까? 이 녀석을 적분해서 만들어지는 얘는 이 fx, 라지 fx라는 식은 아직 적분 상수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지. 얘가 2의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고, 이것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하고 상수항이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고, 이것도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억 이런 거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야? 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식의 개수는 무수히 많아지겠죠. 그렇죠? 이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식들이 만들어집니다. 분명히 다른 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아이를, 요 부분을 이 스몰 fx를 적분해서 만들어진 녀석이긴 한데 우리가 이 적분상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적분상수의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식들이 만들어져요. 수학에서
여러 가지 값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 중에 무엇이라고 특별히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는 어떤 용어를 써요. 그게 부정이라는 용어예요. 부정 방정식 떠올려 보세요. x 플러스 y는 3. 근데 x하고 y가 어떤 값이 될지 우리는 모르죠. 무수히 많은 값을 가져요. 해가 없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값을 가져요. 봐봐. 얘도 적분을 했는데 식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적분 상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식이 아닌 건 아니야. 맞아. 맞는데 얘를 모르니까 무수히 많은 식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연산을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아직 얘를 모르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는 거야. 딱 얘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이 단원의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부자가 사라지면 정할 수 있게 돼버린 거야. 그게 이 다음 단에 나오는 정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단어는 부정적분이야. 답을 정확하게 구할 수 없어. 왜? 뭐 때문에? 이 적분상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따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 스몰 f의 적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정적분들 중에 일부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얘가 아직 온전히 갖춰지지 않았잖아. 그래서 얘를 한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내가 적분을 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분들 중에서 일부분인 거야. 적분상수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 그래서 얘를 한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를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죠. 그죠? 근데 이런 연산을 누가 시킬 리는 없잖아. 기껏 해놓고 적분하면 뭔 짓이야? 그치? 이거 뭐 아는데 왜 굳이 이거 적분을 해?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적분상수의 존재를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수학은 항상 그렇잖아요. 한글 싫어해요. 수학에서 연산에 한글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다 기호로 대체를 시키고 있어? 어떤 거? 사대주의. 사대주의? 좀 수학이. 사대주의면 한자를 쓰는 거잖아. 아니, 우리나라 문화를 배척한. 아, 그게 사대주의야? 아니. 아, 그래요? 사대주의가 그거예요? 사대주의. 아니 저 모른다고? 한국사 윤세서 맞았어요. 윤리와 사상인데 사대주의가 안 나와? 아니 저희는 그냥 동학 그런 거 배워가지고. 통학이 그것도 사상이잖아. 사대주의는 아, 그래? 사대주의 뭐야? 사대주의 그런 거 같아요. 뭐? 그거 자신 나라의 문화를 배척한 남의 주변 나라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아, 그게 사대주의예요? 그렇구나. 배척하는구나. 배척하는 게 아니고 무시하고 깔보는 거죠. 배척한다, 무시하고 깔보는 건 좀 다르잖아. 그쵸? 배척하는 건 너 나빠, 너 싫어 이거고 무시하는 거는 에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아는 사대주의는 무시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무시하고 중국의 문화를 더 높이 떠받드는 거 이렇게 배웠거든요.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도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아이를 적분하세요 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자, 이거는 S라는 문자를 쭉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좀 더 땡기면 요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쵸? 계속 땡기면.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떨어져요? 거기 잡았으니까. 잡았으니까 잡힌 부분은 좀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는 늘어지고 여기 잡은 부분은 조금 이제 손잡이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고 너 뭘 안 해.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원래 의미 자체가 시그마에서 탄생한 거예요. 근데 시그마가 영어로는 S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런 왜 시그마냐?
문과는 알 필요도 없어. 인생이 도움 안 돼. 그냥 문과는 알 필요 없고 이과는 결국 배우게 되겠지만 문과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시그마에서 이쪽으로 넘어간다 보다 시그마 기호가 어떻게 저렇게 전화했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봐. fx 이 아이를 우리는 적분을 당해요. 그렇죠? 얘를 적분 당하는 거잖아. 피해자잖아, 피해자. 그렇죠? 그래서 피적분 당하는 함수다라고 부릅니다. 피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요 x라는 아이들 있죠. 얘네 둘은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우리가 시그마 쓸 때 요거 문자 통일돼야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요 x라는 녀석을 적분할 때 사용하는 변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피적분 함수가 어쩌고 하면 피적분 함수가 뭐야? 아니야. 적분하는 그 주 대상이 되는 그 함수를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고요. 적분 변수는 적분할 때 메인이 되는 우리가 이걸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거든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에 대해서 적분할 때 그 적분 당하는 그 변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fx라는 피적분 함수를 x라는 변수로 뭐 하는 거예요? 적분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fx를 x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x에 대하여 적분하세요 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런데 dx가 왜 여기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봐봐. 우리 fx 앞에 dx라는 표현이 fx를 x에 대하여 미분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얘가 어디에 있어요? 분모에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어디에 있어요? 분자에 있죠. 그렇죠? 이거 지금 곱하기가 생략이 된 거거든요. 의미상으로는. 근데 뭐 실제로 곱하기를 하진 않아. 자, 분모에 있었던 녀석의 역연사는 뭐예요? 분자죠. 분모의 역연사는 분자니까. 그래서 얘가 요 자리로 들어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이 녀석의 역할은 얘가 대체한다. 그냥 이 정도 그냥 느낌적으로만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 정도로만 접근해서 딱 선 그으면 돼. 그리고 또 이 원리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아. 그냥 기호적인 의미다라고만. 근데 용어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피적분 함수, 얘는 적분 변수, 요 정도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부정적분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이게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 k라는 실수가 붙었고요. fx, dx라는 녀석이 있어요. 결과부터 말하면 저 k라는 녀석은 밖으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미분 생각해 보자. 단순하게 2의 x의 제곱 플러스 4의 x 플러스 6이라는 값이 있어요. 요거 미분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이거 원래 미분하면 4x 플러스 4 되는 거 맞죠? 근데 내가 이 아이를 2로 묶어서 요거 미분해서 2의 x 플러스 2 해놓고 앞에 있는 2를 추가로 곱해서 4x 플러스 4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적분도 한번 해볼까? 이 아이를 적분하게 되면 얘는 2의 x의 제곱 플러스 4의 x 플러스 c가 돼요. 맞죠? 근데 내가 먼저 4를 꺼냈어. 4를. 그래서 4를 밖으로 꺼내서 x 플러스 1이라고 만들어 놓고 얘를 적분하면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4를 곱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c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이 적분상수 c는 아직 어떤 값인지 모르죠. 그렇죠? 얘가 1이 될지 2가 될지 0이 될지 어떤 값인지 모르는 상태야. 그럼 거기다가 4를 어차피 곱해봤자 어차피 어떤 값인지 모르는 건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통칭해서 C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나는 뭔가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얘를 4C라고 표현해서 번거로움을 자초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꺼내서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죠? 그 말은 뭐야? 우리 그런 거 싫어하잖아. 우리 방정식이나 이런 거 풀 때 보면은 x의 개수 막 뭐 이상 달라붙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실수 배는 꺼내서 따로 분리해서 연산해 주시고 마지막에 곱해주는 이 실수 배는 밖으로 꺼내는 게 허용된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안 꺼내도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봐봐. x, f, t, d, t라고 되어 있어요. 준이라. 얘는 적분 변수가 뭐예요? t예요. 얘가 주인공이야. 요 dt. 얘가 t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준서야, 이 x는 이 식에서 변수야, 상수야? 상수. 그렇지. 그렇죠? 맞잖아요. x는 그냥 얘 입장에서는 얘는 t에 관한 식이 있거든. x는 그냥 상수의 취급을 받는 거야. 그러면 x를 밖으로 꺼내서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주구장창 나올 겁니다. 요 표현. 그래서 요렇게 물론 이 k는 우리 눈에 숫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렇게 문자 형태를 띠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얘는 따라서 상수일 수도 있지만 문자인데 무슨 취급을 받아? 상수 취급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쵸? 실제로는 이게 더 중요해. 상수는 그냥 계산해도 돼요. 뭐 굳이 안 빼도 돼. 근데 문자 취급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자, 그 다음 볼까요? fx, dx라는 식이 있어요. 자, 옆에 플러스 gx, dx라는 식이 있어요. 생각해보자. 얘가 만약에 2의 x의 제곱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었어. 얘를 따로따로 적분해주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3. 이 아이를 따로따로 접근해주면 얘는 이거 얘기해.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2분의 역연산이거든요. 우리가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x의 n마 1제곱이죠. 그럼 얘를 우리가 돌려보내야 돼. 돌려보내려면 여기 있는 숫자가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1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4의 x의 제곱 이런 식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를 미분하면 8의 x가 되는데 적분해서 끌어올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요 숫자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잖아. 그치? 2를 곱해서 8이 됐으니까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있는 숫자는 이미 뭘로 바뀌어있어? 1로 바뀌어있잖아. 그치? 뺐기 때문에 1을 뺐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려보낼 때는 여기에 있는 지수, 그렇죠? 지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누구를? 8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x. 그런데 또 지수에다가는 뭐를 해줘야 돼? 다시 원상복귀, 복구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갈 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밑에 거를 x의 n제곱이라고 준다면 얘는 뭐가 될까?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값으로 나누고 지수도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왜? 이미 1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얘를 원상복귀 시키려면 여기에 있는 값에다가 1을 더해줘야 지수는 바뀌지. 그래서 지수는 1 더하고 자, 이 값도 n을 제거해줘야 돼. 근데 n은 요거에 1을 더한 값으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게 원칙이에요. 부정적 이건 연습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2에다가 1 더하니까 3이죠. 그래서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1에다가 2 더했으니까 2분의 3의 x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자, 이쪽 볼까요? 그대로 갈게요.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들 한번 더해봅시다. 숫자체가 많아. 제대로 못했네. 어쨌든 더해봅시다. 요렇게 더해서 3분의 4의 x의 세제곱 날라가고 자자자 중요한 거. c끼리 더하면 뭐가 될까요? 2c인데 우린 2c라고 쓸까 c라고 쓸까? 아, 그렇지. 어차피 그냥 상수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그럼 봐봐. 만약에 이게 뺄셈이었어. c에서 c 빼면 뭐 되죠? c예요. 왜냐면 같은 수. 이런 느낌. 얘는 C1, 얘는 C2야. 뭐 굳이 하자면 얘는 C3야. 그치? 근데 어차피 C는 C야.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으면 C1, C2, C3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봐. 근데 얘를 먼저 묶어버렸어. 자, 얘를 먼저 묶어서 4의 x의 제곱 소거 하고 dx를 했다고 치자. 자, 이거 접근하시면 1 더했으니까 3분의 4의 x의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그쵸? 우리 미분도 왜냐면 이거 다항함수의 연산에서 따로따로 미분해도 되잖아. 그럼 당연히 따로따로 접근해도 되는 거야. 이걸 뭉쳐서 접근해도 되고 분리해서 접근해도 되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다. fx 플러스 마이너스 gx의 dx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이거는 뭘로 활용이 되냐면 인수분해로 활용이 많이 돼요. 분수 형태에서 이 통분되어 있는 녀석을 붙여봤더니 뭐가 되더라? 인수분해가 되면서 문제가 해결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일단 문제를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다거든요. 별거 없죠. 실수배 꺼낸다, 덧셈 뺄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적분 변수가 달라. 묶을 수 있을까요? 묶을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예를 들어 x 플러스 3 dx 2t 플러스 1 dt 이거 적분하면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3의 x 플러스 c고 이거 적분하면 t에 대해 적분했으니까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c거든요. 근데 너희 단순히 생각해봐. x랑 t를 더했는데 갑자기 x로 t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안 돼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자가 적분 변수가 다른 아이들끼리는 안 돼요. 적분 변수가 같을 때만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요. 자,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자, 가보자. 우리 스몰 fx를 적분하면 라지 fx가 되고 적분상수 c가 생겨요. 그쵸? 그쵸? 자, 이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거 무슨 말일까? 얘를 적분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하래? 미분하래.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를 다시 미분했어. 그럼 뭐가 될까? fx. fx. 그쵸?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라지 fx를 미분해서 스몰 fx가 된 거거든. 그럼 스몰 fx를 적분하면 라지 f가 되는 건 맞는데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분상수 c가 있었어. 그치? 근데 자, 이거 미분하면 라지 fx는 당연히 뭐가 돼요? fx가 되겠죠. 스몰 fx가. 근데 적분상수 어떻게 돼? 사라져.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제가 순서를 바꿔봤어요. 순서를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러면 이걸 먼저 진행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맞죠? 자, 이거 접근하면 라지 fx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접근하면 뭐 되죠? 스몰 fx 되겠죠? 그렇죠? 한 단계 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전지우야 답? 이게 답이야? 이렇게 끝내면 돼? 세진아, 이거 그냥 끝내면 돼? 아니요. 뭐가 필요해? 시. 그렇지. 딱 이 차이야. 되셨나요? 자, 우리가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했을 때는 마지막에 미분을 했기 때문에 적분상으로 사라져요. 근데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하게 되면 어쨌든 마지막에 적분이 진행이 되면 적분상수 C가 형성이 돼요. 막말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막 쓴 거야. 해볼까? 적분했고 미분했고 아니 미분했고 적분했고 미분했고 적분했고 적분했고 미분했어요. 미분과 적분의 횟수가 어때요? 같아요. 같으면 원상복귀 되겠지. 순서에 상관없이. 근데 마지막에 뭘 했어요? 뭘 보라는 소리야? 그러면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고? 뭐를? 계산. 아니 계속 이러길래 이게 무슨 뜻일까? 뭘 사신어일까? 무슨 의미일까? 나한테 뭘 보라는 건가? 그리고 그쪽을 한번 봤지. 뭐 있다는 건가? 뭐지? 자, 그래요.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게 억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미분했어. 그럼 f 프라임 x야. 적분했어. 그럼 fx 플러스 c야. 미분했어. 그러면 f 프라임 x야. 적분했어. fx 플러스 c야. 이것도 적분했어. 그러면 라지 fx 플러스 뭔지 모르는 c야. 근데 마지막에 또 미분했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f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도 우리는 개수만 세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뭔지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분이면 무조건 뭐가 생겨? 적분상수가 무조건 생겨. 마지막에 미분이면 적분상수 무조건 사라져.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도 신경 쓰지 말고 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개수만 해. 미분 3개, 적분 3개, 퉁. 마지막에 미분이네? 적분상수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적분 2개 연속으로 지니까 CX 되는 적분 2개가 있으니까 CX? 적분 2개 있으니까 CX? 그냥 신경 그냥 신경? CX일까 C일까? CX.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 만약 CX라고 해보자. 이거 CX라고 해보자. 근데 이 C가 뭐일지를 모르는 거죠. 뭐 어떤 숫자일지 모르는 거야. 그치?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 0이라는 값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리한 질문이긴 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요. 실제로 그게 있어.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 그거 내가 했지.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가 염려할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준서야, 뭔가 살짝 번뜩했다. 뭔가 예리했어. 좋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조금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질문. 없죠? 이게 다예요. 이번 달 내용이 전부예요. 괜찮? 집에 가나? 잘 가라. 안녕. 자, 이제부터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중점을 지금도 자, 처음에 이제 부정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분의 기본적인 공식, 그 다음에 부정적분의 성질, 실수배, 덧셈, 뺄셈 밖에 없어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아까 설명한 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분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잠시만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예제가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한번 가볼게요. 그냥 5분만 쉬었다 갈게요. 쟤네 평가 좀 쉬어주고. 찬수야. 그러니까 야구 사람 칠것 같다 이거. 인플루언서나 약간 이런 거. 아니 근데 기회 와서 조금만 해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다 씹어먹어 버릴 것 같은데 얼굴로. 꿀보이. 자, 일단 볼게요.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여라. 여기서부터 이제 연산의 영역이에요. 자, 뭐하죠? 전개하셔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이나 합성함수의 적분을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적분 버전에서는. 그래서 이거 전개 먼저 하시고 x의 4제곱 플러스 4의 x의 제곱 플러스 4하고 적분하시면 여기다 1 더한 값을 5분의 1 x의 5제곱 1 더한 값으로 3분의 4 x의 세제곱 여기다가는 x 그냥 붙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적분상도 c 뭐 이러면 다예요. 별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합차죠. 그러면은 얘는 9의 y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얘는 이번에는 y에 대해서 적분을 했으니까 요거 1 더해서 3분의 9니까 3y의 세제곱 마이너스 4y 적분상도 c 뭐 이런 거예요. 자, 이 두 아이를 갔더니 둘 다 x, x네요. 그러면 이 둘을 묶을 수가 있거든요. 묶을 수가 있으면 얘네들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면서 얘는 합차예요. 선생님, 근데 왜 굳이 묶으려고 하세요? 전개하라면서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자, 얘네들을 한번 더 해보면 2x에 그리고 얘네들을 빼보면 뭐가 되죠? 빼면.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연산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합차잖아요, 합차. 아시죠? 이렇게 하면 4x가 됐으니까 한 방에 뭘로 되죠? 2의 x의 제곱 플러스 c로 부정되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냥 저 전개할래. 괜찮아요. 딱 하셔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요거 뭐예요? 계산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죠? 뭐 해야지. 전개해야지. 뭐 하면 돼? 전개하면 돼요. 여러분 넘어갈게요. 재미없는 거니까. 자, 소코다. 아까 원희도 지나갔는데. 본인도 지나갔어? 자, 그 다음 문제,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거 봅시다. 자, 어떻게 생겼어요? 통분 하나고 생겼죠? 왠지 더해야 될 것처럼 생겼잖아요. 이들을 더해보시면 x의 세제곱 플러스 1의 dx인데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거 아시죠? 아셔야 돼요.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요. 이 정도는 우리 알아야 돼. 이렇게 있다는 그렇죠? 그럼 요것만 이제 적분하면 되겠다. 1 더했으니까 3분의 1의 x의 세제곱 1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얘는 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쪽 가볼까요? 둘을 묶어봤어요. 한번 해볼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리고 분자는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됐습니다. 현주야. 붙지만 말고 불러보세요. 준이야 불러보세요. 용준아 불러보세요. 모르겠어. 준서야 불러보세요. 넌 알아야지. 한번 봤어? 그런 놈이 현주도 알아듣는데. 불러보세요. 전지우야 불러보세요.
최진아. x 제곱 오. x 어. 1 하나만 붙이면 돼. x가 x가. x가. 2x 마이너스 그치. 안타깝습니다. 자, 이 아이가 어디서 본것 같아. 인수분 어디서 봤지? 곱셈공식이니까. 곱셈공식이니까. 아니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내가 곱셈공식은 알자. 매너잖아 매너. 정말 혹시 인사나 연주가 있었으면 맞췄을. 그래요. 자, 요거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1 더해서 3분의 1의 x의 세제곱, 1 더해서 2분의 1의 x의 제곱, 여기는 그냥 x 플러스 c.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결국은 통분했을 때, 그러니까 합을 했을 때, 덧셈이나 뺄셈을 했을 때 이게 반드시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것뿐이야. 근데 자, 최악의 경우 내가 이거를 인수분해가 될 것 같긴 한데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모르잖아. 그럼 최악의 경우 뭐 해야 돼? 조율제법. 얘를 2차식인데 어떻게 조절해? 그렇네. 있어. 뭐가 있어? 방금 하나 있어. 공식. 집중해 놨어요. 직접 나눴어. 너무 어차피 나눠 떨어지잖아. 여기 x제곱 들어가죠. 네. 했으니까 진짜 기억. 했으니까 x죠. 빼겠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 뭐 들어가? 마이너스 x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 뺐어. 그럼 요거 x의 제곱, x 1. 그래서 1. 그렇죠?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라고. 그냥 멍 때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접근하려고 하지 마. 절대 분모 분자에 x가 있는 상태로 접근하면 안 시켜. 안 시켜요. 너랑 채진이랑 인선은 내년에 시켜. 지금은 안 시켜. 그러니까 절대 안 시키니까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분수 형태야. 분모 분자에 x가 있어. 너희가 틀린 거야. 너희가 틀린 거야.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는 거지? 안 돼. 공식 까먹었어. 뭐 좀 까먹은 걸 어떻게 생각해? 그럼 뭐 하면 돼? 나눗셈. 나눗셈을 해줘야지. 그죠? 조립제법 하려면 진짜야? 조립제법은 무조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조립제법. 2차식부터 조립제법이 안 붙어. 그죠? 자,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아까 마지막에 미분인지 마지막에 적분인지가 중요해. 한번 볼까요? 이 아이를 미분했어요. 그러면 얘는 라지 fx 무슨 소리야? 자, 얘는 f 프라임 x 플러스 g 프라임 x를 더하는 값이 2라는 소리야. 맞죠? 자, 얘 뭐 했어요? 미분했어요. 그러면 f 이거 미분하면 뭐 나와요? f 프라임 x gx 더하기 fx g 프라임 x 맞죠?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잖아. 자, 이게 얼마래요? 2의 x 마이너스 5가 됐대요. 근데 문제에서 원해 fx랑 gx를 어떤 우리가 아는 건 도함수인데 갑자기 fx랑 gx를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양변을 적분하는 소리예요. 우리 양변을 미분하는 말 알잖아요. 양변을 적분하는 것도 가능한 연산이니까. 그럼 자, 여기서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거 적분하면 fx 플러스 gx 플러스 c 그리고 여기는 적분하면 2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져요. 맞죠? 적분했으니까 미분은 마지막에 적분은 무조건 적분상수가 필요해.
근데 이거 소거 안 돼? 이거 CC라고 사라지면 안 돼. 그냥 C가 있는 거야. 뭐 뭉쳐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가 있는 거야.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요것도 양면을 똑같이 적분해 볼게요. 적분해 볼게요. 그럼 얘는 fx, gx, 그리고 플러스 c. 선생님 왜요?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미분하면 이거 다시 적분하면 원상복귀 돼요. 항상 원상복귀 되는데 마지막에 적분이니까 c만 붙이면 돼요. 자, 이쪽 적분할게요. 1 더해서 내려왔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그리고 플러스 c. 자, 지금 이 상태야.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뭘 대입하라고 강요하고 있어? 0, 0. 근데 저 0 대입해서 무슨 좋은 거를 보자. 뭐 하고 알고. 그렇지. 왜냐면 0 대입하면 문제 다 사라지잖아. 대놓고 C를 알려주겠다는 소리야. 그치? 대놓고 C 알려주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분 문제를 풀 때 F0, G0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0 대입한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야 내가 적분 사서 알려줄게. 거의 그 느낌이야. 볼까? 얘 마이너스 1이고요. 얘 마이너스 4예요. 여기에 C 있어요. 여기에 0 똑같이 들어갔겠지. 모든 x는 0 들어갔으니까. 그럼 얘 사라지고 는 C 이렇게 됐어요. C 뭔지 몰라. 그냥 이해하기 시켜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양쪽에 C 있는 거 우리 싫어하거든. 이렇게 해봐. 너 C 더했어. 새로운 C, new C. 새로운 C라고 생각해. 그러면 뭐 대입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리고 0 대입했으니까 얘가 C가 된 거지. 그럼 얘가 뭐야? 마이너스 5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C는 따로 놓지 마. 어차피 상수인데 상수끼리 따로 놔서 왜 고민을 해? 어차피 따로 구할 거 아니잖아. 뭉쳐 있으면 편하잖아요.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럼 이 C도 어떻게 뭉쳐봐. 센스 있으면 이쪽으로 넘기겠지? 설마 여기로 넘기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센스가 필요해. 자, 요거. 둘이 곱했어. 얼마? 4. 자, 여기 가볼까요? 뚱뚱뚱. 그러면 0, 0 들어갔으니까 뭐만 남았어? C. C는 얼마야? 4. 요 식에서는 4야. 더했더니 이거고 곱했더니 이거래.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 x 마 1, x 마 5 더했더니 맞았어. 더했더니 딱 됐네. 괜찮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fx하고 gx를 구했는데 또 이런 고민을 한다? 선생님 중에 누가 fx, gx예요? 전지우야. 누가 fx고 누가 gx예요? 얘가 fx 그리고 왜? 왜? 맞아 맞는데 왜? 순서대로? 영양수 때 그렇지 역류술 때 마필이 얘잖아. 그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상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요 느낌은 해야 돼. 딱 요 정도 느낌이 너희 학교 시험으로 따지면 첫 페이지 한 4번 5번 요 정도 느낌 괜찮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런 느낌으로 하나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값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험도 당연히 F'X가 있었지만 여기서도 기말고사도 중요해. F'X의 프라임 못 보면 진짜 헷갈린다. 왜냐면 이게 적분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 안에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안에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안에 얘가 들어갈 수도 있어. 아니면 이 안에 F'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 잘 봐야 돼요. 근데 얘가 뭐야? fx야. 그쵸?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함수 fx가 있어요. 그 아이를 미분한 도함수가 저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냥 전형적인 문제야. 뭐자? 적분하자. fx는 x 세제곱 잠시만요.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왜? 적분상수 2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느낌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최진이가 해볼까? 요 밑에 거.
더하는 값이 분모로 나가요. 그럼 약분되겠지. 아, 5분의 1x의 세제곱. 헷갈릴 것 같으면 해놓고 확인해.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이건 이제 연습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그쵸? 여기다가 1 더해서 분모로 갔으니까 4분의 3. 그러니까 지수에 1 더해서 분모에 곱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도 지수가 원래는 0이었는데 1 더한 거잖아. 그래서 x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2의 x 그리고 1 대입하면 0이다. 아, 이거 좀 귀찮다. 1 대입해서 0이 나오는 상수값 찾으면 되겠죠?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연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구간별로 미분하는 거 되죠? 그렇죠? 그럼 구간별로 접근돼야 안 돼? 돼요. 당연히 되지. 미분의 역연산이 접근이니까. 그렇죠? 구간별로 미분했으면 구간별로 접근하면 당연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f'x가 구간별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를 접근을 해봤어요. 그럼 얘는 얘 접근하면 준이라. x 세제곱 얘 접근하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얘는 몇 시야? c네요. 자, 용준아, 이 두 씨는 같은 씨, 다른 씨? 다른 시. 다른 씨인지 같은 씨인지 모르는 씨. 다르다고 전담해? 아니요. 같을 수도 있어. 병일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모르는 씨. 지금 웃기지. 같은 씨, 다른 씨 물어봐놓고 모르는 씨. 그쵸? 그럴 거지 뭐. 세상에 그런 거야. 자, 어쨌든 범위는 주어져 있어요. x가 1 그리고 x가 1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한번 해보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건 나중 일이고.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의 기본은 연속이라는 게 깔려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애초에 뭐였어야 돼? 연속이었어야 되겠지. 그러면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과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어때요? 근데 그렇게만 딱 했더니 1 대입하면 얘는 1 플러스 C고 얘는 2 플러스 C야.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K-1로 바꿔줬어. 선생님 왜 C를 안 쓰시고요? C는 우리가 정말 약간 모호한 표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 풀 때는 상수를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야 돼요? 0을 대입해요? 왜? 그쵸?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근데 0은 어디다 대입해? 0 대입하면 마이너스니까 얘가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1.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1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3. 됐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게 없었어. 그럼 어떤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아까 좀 전에 미분은 의미 없다고 했던 이유가 지금 K 상수거든. 우리가 미분 가능으로 저 K를 구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 미분하면 어차피 사라져. 그러니까 미분만으로는 K 값을 구할 수 없어. 적분상수는. 그래서 반드시 부정적분 문제에는 얘가 따라다녀요. 항상. 이게 따라다니지 않으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건 실제로 이제 3개짜리도 있어요. 뭐 그냥 구간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볼까요? 자, fx가 있고요. 그 한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진아, 네.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자. 하나의 등식 안에 라지 fx도 있고 스몰 fx도 있어. 한마디로 하나의 등식 안에 fx랑 f'x가 있어. 좋아 싫어? 싫어요. 싫어. 헷갈리죠. 그러면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일단 우리 머릿속에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들어오는 거야. 두 가지 문제. 등식인데 등식 안에 뭐 fx, f'x, 라지 fx 뭐 이런 거 다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린 둘 중에 무조건 하나야. 미분 아니면 적분. 무조건 미분 아니면 적분. 이제 생각하는 거야. 라지 fx가 있는데 적분한다? 어디로 보낼 거야? 그죠? 우리 과정이 이거잖아.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는데 적분하고 적분했는데 얘를 적분하면 뭘로 보낼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 말은 뭐야? 할 이유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안에 라지 fx가 보이면 얘는 적분한 일은 없는 거야. 미분하면 했지. 자, 그러면 미분해 봅시다. 자, 얘를 미분해 보면 얘는 그냥 fx가 돼요. 자, 요거 무슨 미분? 곱미분. 곱미분. 앞으로 이 표시 지긋지긋하게 볼 거거든요. 이걸 곱미분하는 이유가 있어. 봐봐. 이 곱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그냥 fx예요. 그쵸? 뒤에 거 미분하면 플러스 x, f 프라임 x가 되죠? 그러면서 얘를 사라지게 만들어줘. 자연스럽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2의 x의 세제곱, 미분했네. 미분했네. 자, 그러면 플러스 6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없어졌어.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요거 이렇게 정리되잖아요. x 다 귀찮게 날려버려. 그러면 자 f 프라임 x 플러스 6의 x 마이너스 2가 0인 거고, 그럼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죠? 그럼 fx를 풀어야 돼. 적분해야 돼. 마이너스 얼마? 3x의 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c인데 1 대입하면 0이래. 그쵸? 여기다가 1 대입하면 0이래. 마3 플러스 2 플러스 c는 0이래. 그럼 c의 값은 얼마? 1. 좀 전에 세진이가 1이라고 본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c1이라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아, 어느 부분이? x를 없애요. x를 없애요. 없애는 거.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x를 없애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f 프라임 x는 식을 구하는 거니까, 해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x니까 날려버린 거야. 그래, 미안해. 좀 더 친절했어야 돼. 미안해. 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6 x 하나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얘를 이항하는데 얘를 이항하지 않고 얘네들이 이항한 거지. 그래서 부호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적분을 한 거지. 양면 똑같이 적분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분이 들어가면서 적분상수가 생긴 거야. 자, 우리는 이제 얘를 구해야 돼. 그래서 1을 대입해 줘. 그래서 얘가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적분상수 C의 값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되셨나요? 되셨나요? 이런 느낌의 문제였어. 자, 뭐 똑같은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볼게요. 인티그럴 fx-2x dx, x, fx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자. 양변을 뭐 하고 싶어? 그렇죠. 설마 적분인데 거기에 또 적분 씌우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dx, dx. 여기도 똑같이 d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적분하면 띵띵 그대로. 마지막에 미분이니까 그대로. 자, 요거 미분해야 되겠죠? 아까 좀 전에 했으니까 앞에 거 미분, 그리고 뒤에 거 미분.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6의 x의 제곱 플러스 10의 x. 띵띵. 패턴이 어때요? 똑같죠? 우리 용준이가 눈 돌아갔다. 오, 사진 찍어요. 용준이 눈이. 네, 검사가 여기 있어. 살짝 걸쳐 있어. 검사가 이렇게 되는데 표면은 이렇게만 나와 있어. 여기는 이 뒤로 돌아가 있어. 자, 그래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다음 끝났어. 그래서 부정적분은 딱 요만큼이에요. 생각보다 단순하죠.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부정적분의 개념을 다룬 문제는 딱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정적분이 뭐예요? 역연산이잖아요. 근데 부정적분만 자체적으로 낼 수 있는 문제가 너무 한정적이야. 아까 적분수형 그대로 인수분해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양변을 적분해서 fx 구하는 거 하나, 뭐 이런 것들 해서 한 기껏 해봐야 2-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분은 단독 출제보다는 합산, 그러니까
극대 극소 최대 최소랑 연계된다든지 아니면 점적분해서 활용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아이들의 보조 역할로 많이 출제가 돼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이런 느낌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남아있는 시간은 우리 과제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과제 꺼내보시고요. 저희 평가는 어떻게 해요? 어? 평가. 평가 가져왔어? 자, 가져온 거 저한테 주세요. 오늘 지금 두 분이 안 오셔가지고 오늘 평가는 7점 못할 것 같아요. 저번에 놓고 가신 분이 이름 없는 사람 한 명, 그리고 준일이 한 명. 이름 없는 사람 한 명인데. 어? 너요. 그래요. 이름은 현수. 자, 또 용준이 평가 풀어달라 했어. 주세요. 못했어요? 너 평가 풀고 가. 뒤에 학원 나 몰라. 너 약속했어, 그치? 그날 평가 꼭 풀어오겠습니다. 그치? 근데 약속 안 지키고 있어. 신뢰를 깨버렸어. 용준아.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그게 아니고 신뢰를 깨버렸어. 이거는 풀고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못 보내줘. 그치? 약속을 하고 갔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앞으로 자, 용준이가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선생님 집에 가서 풀어올게요. 안 먹혀요 이제 시험 기간까지. 아시겠죠? 나만 좀 풀고 가시는 것도 하고. 얘는 좀 너. 자, 그럼 질문 한번 볼게요. 우리 숙제가 이거였나요? 이거 아닌데? 이거였나요? 이거 아닌데? 위에 거. 그래서 마플이다. 자, 알템이 저거 마플이다. 아래 거죠? 예. 저 마플하고 알템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알템 먼저 질문 한번 가볼까요? 알템 먼저 질문하면 아르케. 그래서 아르케. 오, 발음 좋은데? 아르케. 이탈리아 이탈리아식 발음이야? 단어예요. 자, 알템에서 질문 가봅시다. 알템 질문 622번이요. 622번 가볼게요. 저 RPM을 스카이 들어가지고 마플이랑 평가 있어. 622번 가볼게요. 빠져가지고 622번. 자, 622번 가볼게요. 키가 180인 혜성이와 150인 유빈이가 높이 3m 가로등 바로 밑에 출발해 각각 매분 이걸 속도로 일직선을 걸어가고 있다. 혜성이와 유빈이 그린데 알같이 움직이는 속도를 가까이 걸어갈 때 이거 따로 그냥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로등이니까 자, 여기에 가로등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요. 자, 혜성이와 유빈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대요. 똑같은 속도로.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했는데 한 명은 이게 3m인데 한 명은 키가 180이야. 한 명은 키가 150.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얘의 그림자가 훨씬 길겠죠. 그러니까 속도는 똑같아. 그러니까 속도 자체는 똑같이 매분 60이니까 60m per 분이야. 얘도 60m per 분 똑같아. 그런데 키가 이제 얘는 150이고 얘는 키가 180이다 보니까 3m는 3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B를 만들어 보자. 자, 얘는 180대 300은 얼마인데 얼마? 3대 5예요. 그렇죠. 60으로 나누면 3대 5가 되겠죠? 봐봐. 3대 얘가 5야. 5. 요만큼이 5. 요만큼이 5가 되는 거야. 그럼 요만큼은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그럼 이쪽에서는 1대2거든. 1대2. 요만큼이 1이면 요만큼은 2가 되고 요만큼은 1이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자, 2인 부분이 60이면 3인 부분은 90. 그쵸? 자, 1인 부분이 60이면 1인 부분 똑같이 60. 자, 이제 버전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냐 아니면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냐.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면 다 더하면 돼. 근데 그림자 길이의 변화는 얘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물어볼래 전체 물어볼래 그건데 문제에서는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니까 전체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고 150. 얘는 얼마가 되고 120. 됐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3, 5, 15, 3, 4, 15. 괜찮죠? 자, 이거는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림자 앞끝이냐, 그림자 길이의 변화냐. 요 두 가지만 명확하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또 몇 번? 알템 질문. 확실히 속도 가속도가 괜찮나 보구나. 624. 24번. 오케이. 자, 원뿔. 지금 문제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 전체가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4, 깊이가 8 이렇게 돼 있어요. 수면의 높이가 매초 0.5씩 상승한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0.5t 1초에 0.5씩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필요하잖아. 근데 이거 무조건 닮음이거든. 전체를 보자. 이 전체 도형과 이 도형은 서로 닮음이겠지. 이 반지름과 높이가 몇 대 몇이야? 1대2. 그럼 여기도 1대2가 되겠지. 그럼 여기 0.5t였으니까 여기는 몇 t가 돼야 될까? 0.2. 그렇지, 0.25t.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녀석이 뭘 구해야 돼? 부피. 그치. 자,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리고 3분의 1. 그래서 부피는 높이 그리고 밑넓이 0.25t의 제곱 어렵지만 4분의 1t의 제곱은 쉬워요. 그래서 얘는 16분의 1t의 제곱 파이 1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이것도 2분의 1t로 보자. 숫자가 좀 그렇다. 3, 6 얼마? 이거 계속 곤대나가네. 파이 t의 세제곱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부피야, 부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 변환.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미분. 그렇지. 그러면 얘를 미분했으니까 3이 슝 넘어가서 96분의 3인데 약분되니까 22.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32분의 1 파이 t의 제곱인데 자, 이제 수면의 높이가 얼마가 됐을 때? 4. 높이가 얘가 4가 된 거니까 t가 얼마인데? 그래서 이 아이는 32분의 8에 64 파이가 된 거고요. 그래서 답은 얼마? 2. 이렇게. 괜찮죠? 이 정도 우리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또 몇 번? 근데 이거 질문은 아닌데 그래프에서요. 그 이렇게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게 여기서 떨어질 때 바로 바꾸는 거라고 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속도 그래프 말하는 거 아니면 위치 그래프 말하는 거? 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이게 속도냐 위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방향 바꾸는 거 속도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리고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위치 함수였으면 극값에서. 그런데 얘를 보자. 이거 속도 함수의 그래프예요. 속도 함수의 그래프라면 자 방향을 바꾸는 건 0. 위치를 위치 그래프에서 0이 되면 원점을 드려야 돼요. 아니 위치 그래프에서 어. 이렇게 떨어질 때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되는 거 그럼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딱 가다가 이동했어. 가만히 서 있잖아. 이러고 있는 거.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로 다시 마이너스로 봐? 그러면 위치는 말 그대로 그게 위치야. 예를 들어 이게 위치 함수의 그래프였어. 그럼 얘 원점에서 출발했어. 오른쪽으로 쭉 가.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 왼쪽으로 쭉 가. 그러다 갑자기 힘들었나 봐. 멈춰 쉬어. 그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그래서 원점에 도착했어. 다시 오른쪽으로 가. 이런 느낌인 거야. 위치에서. 아니 그 방향을 바꾸는 게 방향을 바꾸는 거. 위치에서는 기울기를 봐야지. 방향을 바꾸는 게 뭐냐면 위치에서는 극값에서 방향이 전환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이게 위치거든. 이게 수직선이고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의 느낌인 거야. 오른쪽으로 계속 가지.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 그 말은 뭐야?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건 왼쪽으로 가는데 여기 원점 통과야. 원점을 통과.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거를 수직선으로 이 버전으로 보여주면 이거 원점이었어. 얘가 지금 1초까지 이렇게 간 거야. 그 다음에 2초 때 여기를 지나고 있는 거야. 3초 때 여기까지 간 거야. 4초까지 여기서 쉬었어. 여기 쉬었어. 그 다음에 다시 5초 때 원점으로 돌아왔어. 6초 때 여기까지 딱 갔어. 이런 느낌. 그럼 위치는 두 번 바꾼 거예요? 위치는 위치의 변화. 이거를 이제 보면은 방향 전환 한 번, 방향 전환 두 번. 이 위치로 보잖아.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알펜 괜찮나요? 좋아요. 마플 가볼게요. 자, 마플 몇 번 가볼까요? 996 99, 6, 6. 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9하고 4의 직사각형입니다. 이 직사각형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이만큼씩 늘어난다고 한다. 직사각형 정상 이거는 자, 가로하고 세로가 지금 9하고 4예요. 그런데 늘어난대요. 가로는 얼마? 0.2t. 세로는 얼마? 0.3t만큼 늘어나고 있대. 자, 넓이야. 넓이니까 이 둘을 곱해야 되겠지? 4 플러스 0.3t에다가 9 플러스 0.2t를 곱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걸 곱하면 어쨌든 값이 나와요. 둘을 한번 곱해볼까요? 0.06t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0.8에다가 2.7에다가 그러면 더했으니까 3.5t 그 다음에 9, 4, 36 이렇게 돼요. 자, 이 아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미분을 해야 돼. 그럼 얘는 이게 앞으로 가서 0.12t 플러스 3.5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정사각형이 됐어요. 정사각형이 된다는 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어떤 줄 알아? 얘는 같아져. 50 넣었어. 그러면 슝 넘어가서 0.1t는 슝 넘어가서 5가 되면서 t는 얼마일 때? 50이 돼. 그럼 이제 50이 들어가요. 그래서 0.12 곱하기 50 플러스 3.5가 이 녀석이 다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쑥 곱해볼게요. 보이는 여기 10, 6 플러스 3.5가 되면서 답은 6.5 이렇게 하죠. 됐어요? 자, 또 몇 번? 질문 갑시다. 91번 91번 가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했는데 꼭 준서는 저번 시간에 한 가지 질문하나요? 오케이, 해줄게. 자, 문제를 잘 볼게요. A라는 점은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해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출 6개 동력으로 그럼 이 아이는 6t, 0이죠. 네. 자, B는 뭐가 될까? 0,8t 그렇죠, 0,8t. C는 이들의 무슨 점이에요? 중점 그러면 좌표는 3.8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OC의 길이죠? 네. 오 그래서 그러면 길이는 5t인데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5? 그래 문제였어요. 자, 또 질문 저요. 없어요? 다른 거 다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딱 오늘 질문까지 끝났고 부정적분 개념 정리까지 끝났고 자 이제 오늘의 숙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안 맞고 별거 없지 뭐. 자, 일단 숙제 말씀드릴게요. 숙제가 좀 많아요. 자, 오늘은 15일 알캠 주말이니까 (694번까지) 유형 끝에까지 하시고 그리고 마플 주말이니까 숙제가 많아요. 마플은 (1024번부터) (1065번까지) 거의 한 8, 90문제 된 것 같네요. 숙제 좀 많죠? 그래도 하세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주말에 밖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밖에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준서가 지금 시험이 이제 2주하고 한 수학 기준으로는 2주하고 한 4일 남았는데 조금은 스피드를 좀 낼 필요가 있고요. 풍무도 시험 별로 안 남았어요. 그죠? 시험 4주도 안 남았어요. 아시죠? 4주에서 조금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너희 수행평가 나오면 또 알는 소리 할 거잖아. 수행평가 시작했어요, 풍무? 다음 주에 서서히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일본에 너희는 아직 시작 안 했어? 저 끝나는데. 수행평가 끝났어? 벌써 다 끝났어? 거의 다 거의 다 끝나버렸어? 끝나요. 세진아. 그러니까 메이저는 다 끝났어? 국영수는 끝났어? 생각해보니까 맞네. 맞네. 그래요? 영어도 맞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또 공부를 해 놓으세요. 공부를 해 놓으세요. 부정적분 공부를 해 놓으시고요.
그래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정적분 좀 쭉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자 저렇게 숙제하는 걸 하고 인서랑 연주 어떡하냐? 인서 만나는 사람. 인서 만나는 사람 없어? 학교에서 인서 만나는 사람 없어? 저 줄게요. 그래요? 고마워. 그다음에 연주 만나는 사람.